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학부모 경계하는 교사, 교사 의심하는 학부모를 출간한 방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이 책입니다. 학부모 경계하는 교사, 교사 의심하는 부모. 네. 아유, 정말 이슈가 됐죠. 최근에 제목만 봐도 선생님의 고충이 느껴지는데요. 네.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오래전에 제가 유치원을 운영했잖아요. 오래전에 이제 초임 교사 선생님께서 왜 교육학 책에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라고 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서희초 선생님들 사건을 대하면서 약간 그 선생님의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교사이기도 했지만 학부모잖아요. 학부모라 보니까, 거기에 올라오는 댓글들, 사건들이, 다 읽히는 거예요. 그 학부모님들 마음도 읽히고, 교사들의 마음도 읽혀가지고, 이 선생님 질문이 다시 조금 떠올랐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현실을 알고 나면 또 서로를 좀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지고 서로의 입장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서러운 게밖에 안 썼지만 제가 23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수많은 문제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아마 시대도 조금 바뀌었고 제 자신이 그걸 그렇게 이렇게 막 쌓아두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바로바로 그냥 잘 푸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웃으시면서 팩트를 날리는 그런 선생님 아니셨을까요? 맞아요. 네. 또 나이가 들어서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네. 학부모님들이 저보다 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또 뭐 그냥 나이로 눌러서 저도 그렇게 힘든 일은 없었지만 만일에 지금의 어린 세대가 선생님이 되었을 때는 많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은 충분히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예, 왜냐면 어머님들이나 이렇게 대하실 때 좀 선생님이 좀 어리고 그러면 더 직설적으로 실수하실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내 아이가 소중하다. 내 아이가 어떻게 다치면 안 된다. 특히 유치원은 그런 거 많지 않나요? 아이들 이렇게 핥히거나 이랬을 때? 많아요. 네. 제가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유치원을 그만두고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때 또 좀 많이 느꼈거든요. 유치원 아이들을 대할 때는 어머님들이 전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사항이 저런 것까지 요구를 해도 되나 싶은 요구사항들이 많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좀 유치원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경계가 불분명한 게 좀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이 선생님 책을 보면요. 이 챕터마다 생각 노트가 있는데 이걸 정리를 이렇게 딱딱 잘 하셨어요. 제가 아마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생겼을 때마다 각자 입장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 입장에서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유치원을 하면서 엄마들을 대할 때 조금 많이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때 형제가 많다 보니까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같은 걸 보더라도 다들 기억하는 장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어머님들을 대할 때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각자 보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여유와 미소를 간직하고 있지 않나. 어떤 성격이든 커버가 되는. 요즘은 하나나 둘 많이 키우니까 좀 보완하기 위해서 아이들 학원에서 공부만 시키는 것보다 아이들과 함께 협동해서 생활하고 놀고 이런 것 경험이 좀 많은 아이들이 친구 관계도 더 좋아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갑자기. 선생님 정말 오랜 시간 아이들을 가르치셨는데요.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이 결국 아이 교육에도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소통을 위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소통을 위해서 저는 정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친구와 친구 간의 소통은 뭔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학부모와 교사의 소통은 이해와 공감과 결이 다르거든요. 서로가 원하는 게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근데 한쪽은 원하고 한쪽은 들어줘야 되는 입장, 요런 소통이에요. 이게 결이 다른 소통이죠.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정직인 것 같아요. 부모님도 자신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선생님들 대부분 그게 아이들을 좋아하시잖아요.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들어줄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부모님 그 얘기를 정직하게 하시면 선생님은 그 얘기를 받아서 이게 전체 아이들 속에서 그리고 제한된 공간이잖아요. 제한된 공간과 시간 안에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또 선생님도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전화할 때는 어떤 이렇게 전체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조금 정직하게 조금 마음을 들여다보고 원하는 걸 정확히 그리고 조금 더 표현을 유하게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소통과 뭐 공감 이거는 교육 현장에서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을 좀 핵심을 피해서 빙빙 돌리면은 오히려 문제가 좀 되니까. 맞아요. 정직하면서도 좀 말씨만 좀 조심을 하면 맞아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유치원 입학시킬 때 처음에 학부모 모아놓고 무조건 부모 학교 3일 했으면 좋겠어요. 유치원 들어갈 때는 유치원 학부모로서의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맞아요. 그래서 학부모 학교 3일, 나머지 아이들 수업. 이렇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누가 알려줘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맞아요. 다 그냥 우왕좌왕 하거든요. 네, 저도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님들도 사실 선생님한테 함부로 대하고 싶으신 분은 없거든. 저는 그걸 약간 전제로 깔아요. 어머님들 대할 때 함부로 대하고 싶은 분들이 없는데 사실 내 자식 문제다 보니까 선생님도 저도 애가 있잖아요. 내 자식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욱하는 그 지점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 지점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교사한테 전달해야 될지 사실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주변에 얘기하면 감정에 기름을 붓는 듯한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 감정이 그대로 선생님한테 전달되고 그게 문자로 이렇게 전달되니까 보통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학기 초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내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자로 하는 것보다 다시 실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교육을 시켜주면 교육이라기보다 이제 같이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좋다, 아이들한테 좋고 선생님과 엄마한테도 소통하기 좋은 방법이다를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치원 원장님이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 제가 건의해야 되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이 강사를 꼭 와주세요. 이 책 들고. 이 책을 그 생각 노트만 가지고 떼서 토론 주제로 학부모와 교사 간의 미니 학교, 3일 학교 이런 데서 토론 주제로 활용하면 좋고 그 교재로 그냥 딱 터놓고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걸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되었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격가지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직하게 얘기하시면 선생님들도 조금 부모님들한테 좀 상황을 빼놓지 말고 상황을 정직하게 얘기하시면은 그런 용기들이 정직할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요 책에서 스승의 날 편지 속 엄마의 숨은 의도 찾기 라는 챕터가 있어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그 챕터는 원래 제가 한 꼭지 완전히 뺀 게 있거든요. 그 책이 이제 그 챕터의 배경이었거든, 사실 그 챕터가. 왜냐하면 망설이셨구나. 그래서 그거는 사실 그 챕터는 사실 엄마의 자존감과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좋은 학교를 나오셨고 집도 부유하셨는데 뭔가 결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실 때 내 애는 뭔가 약하다는 거를 베이스에 깔고 계세요. 내 애는 뭔가 모든 사람이 내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 이게 좀 강하지. 근데 그 모든 사람에 누가 포함되냐면 친구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같은 또래 친구들까지. 그 친구들까지 이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친구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아이가 와서 얘기하면 내 애는 이렇게 연약한데 네가 왜 그걸 뭐 이런 입장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하니까 이게
아이가 어떤 말을 해도 엄마는 과대포장해서 이제 그 전달이 돼요. 그러면 그게 어머니 마음이 풀릴 때까지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원장님한테 하고 이게 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 편지 안에 어머님 진짜 마음은 이거예요. 어머니 우리 애가 조금 선생님 우리 애가 마음이 조금 상했어요. 얘도 선생님 무릎에 안고 싶었나 봐요. 선생님 오늘 이렇게 한 번만 안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참 맞다. 얘가 그런 아이지. 그런 아이니까 내가 한번 안아줄 걸.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편지 그렇게 쓰시니까 선생님은 이제 어머니의 진짜 마음보다는 이 어머니 또 시작이구나. 이 어머니 또 이게 언제 끝나지? 한 번 시작하면 최소한 며칠을 가시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신경을 계속. 왜냐면 어머니께서 데려다주고 데리고 가시고 볼 때마다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이제 얘기를 하실 때 어머님 마음을 좀 잘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깔려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자존감은 아이한테도 그렇게 되면 선생님도 그 아이를 볼 때 좀 계속 조심하게 되거든요. 약간의 경계선을 갖고 보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탁이라 말하고 강요를 써야 되는 부모. 네. 여기서 선생님의 네. 경험담이 있을까요? 사실 여름이 되면은 저런 게 조금 더 심해요. 여름에요? 네, 여름에. 그 책에 있는 예시는 도시락이잖아요. 사실 여름이 조금 심하고 한겨울에는 옷차림 같은 거에 대해서 어머님들 좀 심한데 사실 저는 이제 대부분 저는 도시락 이런 경험이거든요. 저희는 안 그래 옷 좀 빨아주세요. 이게 약간 뭐 놀다가 이렇게 뭐 빨아주세요 이런 경험도 있어요. 아이 옷을요? 예, 아이 옷을 이렇게 뭐가 잔뜩 아침에 이렇게 막 묻어가 있는 그 채를 보내 선생님 이거 어제 못 받았으니까 좀 빨아주세요. 이런 경험도 있고. 놀랍네요. 네. 애가 저녁에 시컷 놀다 보면 옷 더러워지는 거고. 네. 더러운 옷 좀 입고 있으면 어때요? 이러면 또 꼰대 되나요? 근데 사실 그거를 제가 적은 이유는 선생님들의 입장도 조금 있지만 사실 약간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머님한테 절대적으로 손해예요. 아이들은 알아요.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선생님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이 구분이 돼 있다는 거를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런 영역이 이렇게 슬그머니 선생님한테 넘어오잖아요. 이렇게 넘어오는 거거든, 그건 사실. 유치원 아이들을 오래 네. 지도하시다가 네. 지금은 그럼 초등학생 아이들,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네. 어떻게 달라요? 아이들 학부모님들의 어떤 제가 피드백이나 이런 게? 유치원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면 큰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보면서 유치원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느껴요. 왜냐하면 어머님들께서 유치원 때도 느꼈지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어머님들께서 선생님 이때 유치원 선생님이 다 한마디라고. 큰애들 가르쳐서 솔직하게 말해도 되죠. 느낀 건 어머니들께서 큰아이들은 진짜 어머니가 사랑의 눈으로 봐야 돼. 너무 판단의 눈으로 본다는 거. 판단의 눈을 보고 유치원 아이들은 기다려줘야 돼. 눈을 봐야 되는데 너무 엄마가 내 아이 천재 같으니까 너무 빨리 성장하게 그렇게 시간을 안 주고 성숙하게 바라고. 바라고. 네, 그 차이가 조금 학년기에 접어든 초등학생 엄마들은 네. 아이들한테 또 공부라는 맞아요. 그 부담, 네. 그 기대치, 네, 맞아요. 유치원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그건 어떻게 대응하세요? 비교라는 거 있잖아요. 옆집 아이와 또 같은 옆 유치원 이 비교만 빼놓으면 사실 모든 아이들은 학교 가기 전에 기본적인 건 다 준비가 돼서 가거든요. 유치원에서 하는 교육들이 사실 어머님들 보시기에는 그리고 또 그 외에 12년 교육 과정에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가벼워 보이지만 유치원 교육은 12년 교육을 담고 있어요, 사실. 학습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는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보통 이런 수학은 특히 국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집은 없는데 수학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수학을 못하나 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고 수학 싫어하겠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수학을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그럼 왜 싫어하니?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오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칭다오 있을 때도 그렇고 약간 아주 최상위권 아이도 가르쳐봤고 하위권 아이들도 가르쳐봤거든요. 근데 똑같은 문제점이 뭐냐, 아까 말한 것 같이 점수가 나올 때 나는 수학을 못하나 보다. 그래서 싫어하는 그거거든. 근데 그 마음이 회복되면 점수 오르는 속도는 빨랐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건 유치원을 해봤기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치원 아이들은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초등, 특히 중등은 결과를 많이 내야 되니까 과정을 이렇게 저희는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선생님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초등까지는 그래도 고만고만하게 열심히 보완도 좀 해주고 맞아요. 엄마들이 직접 가르쳐 보기도 하고 네. 이러다가 네. 중학교에 가면 등수가 나와요. 네, 맞아요. 그거는 아무리 100명이 열심히 해도 네. 100등은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 중학교에 나오는 그 등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러한 교육 과정 안에서 네.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저도 지금 딸이 대학교 2학년이거든요. 학점이 나오잖아요. 네.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상대평가. 점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등수는 더더욱 자유로울 수 없는데 점수, 등수, 그리고 네 실력 이거를 분리하는 연습. 분리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등수와 실력을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네, 내 아이의 실력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때 그 감정이 같이 움직이면 맞아요.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네. 안 좋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안 한 게 아닌데 뭔가 원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나왔을 때 그 유전인가? 내가 좋은 대학을 못 나와서 내가 이걸 못해서 엄마 탓이고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항상 그 어머님도 아이 성적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방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갖고 계시는데 내가 좋은 학교 안 나왔는데 네. 내 아이는 네. 과연 공부를 잘할까? 잘할까? 다른 엄마들은 뒤처지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 때문에 더 이렇게 과외 더 안 해도 되는데도 시키게 되고 애가 뭘 원하면 거절하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부모가 좀 바르게 고민하면서 키우는 아이들이 네. 태도가 좋은 아이들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지 않나요? 네, 결국은? 맞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빨리 받아들여요. 부모님의 학벌, 부모님의 경제력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부모님의 생각과 태도. 맞아요. 그게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뭐 것 같아요. 말할 때마다 네. 핸드폰 손에서 못 놓고 네. 반항하고 삐딱하고 이런 아이들이 책이 잘 흡수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공부를 잘 시키고 싶으면 공부가 아니라 태도에 좀 초점을 맞아요. 맞추면 네. 네, 맞아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막 놀잖아요, 애가. 선생님 보면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해야 되는 거. 그리고 뭐 부모님이 공부를 하다가 부모님이 뭐 나가신다? 아빠, 엄마 나가실 때 인사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부모님의 태도에서 나오는 거겠죠. 국어랑 수학이 영역이 네. 조금 다르다고 문과, 이과 네. 이러는데 네. 부모가 계속 그 환경에 익숙하면 익숙해지잖아요. 제가 저희 애를 가르쳐 봤잖아요. 네. 제가 지금 다시 저희 애를 가르치면 엄청 잘 가르칠 것 같아요. 이미 네. 저희 애를 가르쳐 보니 한번 잘 컸는데 그러면서 유치원 아이들한테 맞는 표현법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어디서 가르치세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이 아이의 언어 수준에 맞는 아이들마다 어떤 아이들 공식을 먼저 말하기도 이걸 어떻게 푸는지를 이야기처럼 이렇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이들이 제가 이제 가르친 아이들이 똑같은 반응이 뭐냐 하면 내가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었네. 어떻게 보면 국어 선생님이시라 네, 맞아요. 설명을 잘하시나요? 맞아요. 설명을. 요즘 수학은 또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국어가 안 되면 수학을 네. 못한다. 네. 거기서 접점이 있으셨구나.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선생님 오시고 싶다. 제 언어로 네. 이 아이에 맞는 언어를 찾아내는 건 사실 아까 제가 그게 가장 그게, 중요하잖아요. 요 아이에 맞는 네. 언어를 제가 찾아내면 네. 해서 이거를 공식과도 연결시켜 이렇게 하면 했을 때 그게 가장 제가 독특한 이력을 갖게 된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요즘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아직 계시니까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아, 요즘 현장은 잘할 시간을 너무 안 주는 것 같아요. 애가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너무 느끼거든요. 제가 고등학교에 한창 우리 자소서 이런 거 쓸 때 아이들을 이렇게 수업을 하고 했거든요. 그때 보면 사실 애들은 별로 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너네 꿈이 없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학교에서 공부만 했잖아요. 공부만 최고로 했는데 이렇게 어른들 생각에는 불끈불끈 뭔가 쏟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럴 기회가 없었거든, 아이들은. 없었기 때문에 유치원 아이들은 더더욱 그래요. 유치원 아이들은 엄마들이 빨리빨리 자랐으면 좋겠잖아요. 왜냐면 요즘 생 몇 개월부터 이렇게 프로그램이 너무 많으니까 잘할 시간을 너무 안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상담을 할 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선생님 아직 4살인데 기저귀를 못 댔어요. 어떡할까요? 이래요. 그럼 제가 그래요. 어머니는 기저귀를 넉넉히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4살인데 못 될 수 있는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네. 그러면 엄마는 스트레스 엄청 받고 애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에 오면은 선생님이 기저귀를 떼주기를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대신 이 아이가 불편해해요. 불편하게 왜냐면 집에서는 불편할 시간이 없어요. 엄마가 그때그때 다 해결해 주지만 유치원에서는 본인이 뛰어놀다 보면 이 기저귀가 불편해요. 그때 선생님이 얘기하는 우리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아이는 점점 기저귀가 불편하다는 인식하고 이거를 버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어머님은 기저귀를 넉넉히 준비하실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교육 현장에 있을 때 학부모님들과 사교육에서의 학부모님들의 태도가 좀 차이가 있어요. 많아요. 교사 엄청 많아요. 정말요? 어떤 공교육에 있을 네. 때 유치원은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네. 공교육에 있을 때 어머님들께서는 선생님한테 당당하세요. 그래요. 거꾸로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당당하시고 선생님들의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이가 문제가 있다 본인의 생각에 뭔가 이슈가 있다 생각할 때는 귀를 기울이세요. 그런데 제가 사교육에 있으니까 네. 선생님 한마디 선생님한테 의논도 많이 하고 어머니 이거는 학교 선생님하고 꼭 의논하세요 해도 학교 선생님 의논을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교육 선생님 말에 엄청 귀를 기울이고 그런데 저는 그때 그것 때문에 더 어쩌면 이 책에 정성을 쏟은 것 같아요. 사교육 선생님과 공교육 선생님은 역할이 달라요. 진짜 역할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은 처음부터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사교육에 있는 선생님은 사실은 결과를 내야 되는 선생님이에요. 맞잖아요. 내 아이를 이 학원에 보냈는데 점수가 떨어져. 엄마들은 쉽게 그만두고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 아이, 엄마가 원하는 게 명확해요. 사실은. 명확한 걸 갖고 둘이가 만나는 게 사교육 현장이라 생각하거든요. 공교육에서는 성적을 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건 아니거든요. 전체가 포괄적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어쩌면 선생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구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제가. 근데 직업으로 택하실 때는 천직이라 생각하고 좋아서 그 일을 택하셨는데 네. 공교육은 네. 내 아이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대하니까 그렇죠. 학부모의 만족도가 떨어지죠. 떨어지나 봐요. 네, 그렇죠. 네. 사교육에서는 한 명 한 명 그렇죠. 옮겨 다닐 수도 있고 네. 그 오신 분의 네. 입맛에 맞는 그렇죠. 상담도 해드릴 수 맞아요.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섭다는 네. 중학생. 중학생 어떻게 대하세요? 중학생들 표정 왜 그래요? 중학생은 제가 지금 중학생들 왜 안 웃어요? 같이 하거든요. 어휘의 한계성도 있고 표현의 한계성도 있다 보니까 자기 신체는 컸고 자기는 이제 어른이다, 좀 컸다, 초등에서 올라갔으니까 어른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직 애기잖아요. 자의 객체화가 좀 안 되죠? 예,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자기는 충분히 전달했는데 엄마가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늘 반응들이 자기들도 불만족이고 엄마도 불만족이라 생각하더라고요. 걔들은 중학생이에요. 걔들은 무서울 게 없는 중학생이 아니고 진짜 무서움이 많은 중학생이에요.
엄마가 왜 기분 나쁜지를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춘기들한테는 특히나. 엄마 이런 말, 이런 그냥 단어. 화만 내지 말고 네. 엄마는 네. 너의 이런 행동이 네, 이런 기분 행동 나쁘다. 때문에 화가 났어. 네. 이렇게 엄마도 맞아요. 전달을 해줘야 정확하게 돼요. 해줘야 되겠네요. 너 왜 그래도 중요한데 아이들은 그 행동이 왜 엄마가 기분 나쁜지를 모르더라고요. 공부 안 하는 시간에 네. 휴대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그 여분의 시간에 아이들이 무엇을 하면서 어울리면 가장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세요?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지도해주면? 사실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집에서 자기가 핸드폰 하는 시간이 제일 적다고. 엄마 핸드폰 하는 시간 다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자기랑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더 할걸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주어진 핸드폰은 아이가 딴짓을 한다고 엄마가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엄마가 스트레스 안 받는 이걸로 딴짓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힘든 거잖아요. 유치원 아이 손에 사탕 쥐어주고 먹지 못하게 하는 거랑 똑같죠. 똑같네요. 네. 이미 스마트폰이 손에 있다면 네,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네, 그게 싫으시면 맞아요. 스마트폰은 엄마가 잠시 공부하는 동안 간수하시고 맞아요. 공부할 때는 네. 엄마가 이렇게 합의하에 이건 우리 집 문화야. 끝으로 학부모님께 한 말씀 그리고 이제 교사 생활을 시작하는 네. 교사님들께 네. 한 말씀 부탁드려요. 이제 교사 생활을 시작하는 선생님들은 내 앞에 있는 학부모님이 전문가라고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는 내 아이의 사적인 영역의 전문가예요. 선생님은 그거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전문가, 한 사람 모르는 사람 이러면은 약간 상하관계가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거는 목소리나 표정에서 다 드러나요. 근데 엄마도 마찬가지거든요. 엄마도 선생님은 사적인 영역에서는 내 아이에 대해서 모르지만 공적인 영역에 내 아이의 모습 선생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러면 엄마와 선생님의 대화는 전문가와 전문가와의 대화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엄마한테 내 아이의 상황을 많이 알려줄수록 내 아이한테 좋고, 선생님은 아이의 상황을 엄마한테 많이 알려줄수록 아이한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서로를 대할 때 약간 다른 영역의 전문가로서 그리고 알려준다는 이런 태도로 대해주면 선생님도 엄마도 진정한 협력자인데요. 협력자가 되는 아이를 거겠죠. 위한 네, 그런 관점으로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정말 저 오늘 너무 많이 배워요. 이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서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교사로서의 사명감 없이 이런 고민들을 하셨을까 참 교사를 뵙게 되어 따뜻한 믿음이 생겼고요. 앞으로도 더 나은 우리나라 교육계를 위해 좋은 말씀 나와서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